자, 어제 북한군 병사의 귀순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어제 오전에 이 귀순을 했는데 그 귀순 전까지 행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 그 과정을 저희가 아주 자세히 한번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북한 여군 장교 출신인 김정아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와주셨는데, 자, 오늘 뉴스를 쭉 보셨죠? 쭉 보셨을 텐데, 이분이 보니까 귀순한 분이 19살인데, 무려 200km를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귀순을 했더라고요. 네. 자, 그러니까 7일에 후방부대 군 고위 간부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는 뭐 1군단이나 이쪽에서 네. 있다가 내려온 거 아니냐 사실은 했는데, 그렇게 추측을 했죠. 전혀 다른 얘기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함흥에서 고원까지 내려온 거는 쉽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 군이나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 자비를 많이 해요. 지나가는 달리는 차를 많이 매달려 탑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대중교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럼 고원까지 내려온다면 고원에서 강원도까지 내려가는 기차, 화물차, 빵통, 그리고 이렇게 열차 있잖아요. 예. 화물 열차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빈 빵통이 그 석탄차나 석탄 열차들이 그렇게 막 들어갈 때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루에 40km 이동, 이 정도의 이동이 이게 가능한 건 이거 솔직히 한국 분들 입장에서 19세 어린 사람이 근데 북한의 그 10세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혼자 다니라면 너무나도 잘 다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던 그런 아이들한테 비하면 이거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가장 어려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거 철책선 부근입니다. 네. 이 NLA 이 부근을 과연 얘가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왔겠냐 이겁니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고원에서 강원도까지 들어가는 건 솔직히 가능하거든요. 예,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 가능한데. 네, 가능한데. 이 주변에 철책선 여기서 철책선 들어가기 전부터 일단 여기 단계부터 걸립니다. 왜냐하면 1군단하고 5군단이 여기 주둔해 있는데 네. 우리 각 군단에서 자기 부대 병사들만이 알아보는 국군호 암호가 있습니다. 암호가. 네, 그리고 한 개 대대에서 저도 제가 병사 시절을 3년 동안 잠복 근무를 서봐서 알거든요. 예. 한 개 대대 안에서도 각 중대마다 소대마다 그 암호가 밤마다 매일 밤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군도 마찬가지죠. 네, 그건 어느 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대낮에도 그거 통과할 때 어느 부대다 이러면 이 지역에 살지 않은 사람이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지금 추측한 게 과연 이 군인이 정말로 함흥에 온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혹시 강원도의 집인데 함흥에 군사복무 갔던 사람이라면 예. 가능하겠죠. 자기가 살던 지역이니까. 네. 그런데 만약 강원도에서 군사복무를 하던 사람인데 고향이 이쪽이다 하면 자기 고향, 자기 부모, 형제의 어떤 또 다른 피해를 위해서 지금 제3자의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기 신원을 그러면- 숨기기 위해서? 그렇죠. 예. 만약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나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 다치거든요. 네. 그걸 이제 와서 늦게나마 생각을 했다면 너무 얼때당세는 앞뒤가 안 보이겠죠. 뭔가는 문제 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러나 들어와서 뭔가는 그 문제를 조금 가려야 된다. 이러면 지금 우리 탈북자들도 솔직히 방송에 나온 탈북자들 일부는 고향이 청진인데 함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고향이 그래요? 함흥인데 청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가족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고 실제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감안했을 때 지금 드러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 보기보다는 과연 이런 군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상태 군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좀 보는데 이것도 좀 너무 파헤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오다가 이제 북한 군인한테 이제 걸렸을 네, 때 이제 나물 캔다. 다른 핑계들을 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나무를 캔다고 만약 거짓말을 할 때에는 예. 일단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서 저도 제가 산악지대에서 복무를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일단 우리 군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인데 누가 우리인데 들어와서 약초를 캐요. 예. 그거 허용 안 해요. 왜 내병사들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하러 올라갈 때 그걸 캐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배고픈 문제에서 상당히 그건 북한 군한테는 예민한 문제거든요. 한국처럼 산에 약초가 막 흘러 넘친다면 그게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데 이 군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약초를 캐러 왔다 이러면 너 어디 소속이야 물어봤을 때 그 지역을 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 지역을 알고 내가 어느 부대 어느 소속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면 거기서 통과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이 군인은 철저하게 이 지역을 아는 군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그래요? 있죠. 비록 복무는 여기서 한국에서 복무를 했어도. 했다 해도. 예. 자, 근데 보통 일단 이제 탈북자들이 탈북을 할 때는
이렇게 탈북을 하는 경우는 없고 이건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귀순을 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볼수 탈북한 있는데. 경우에는 이 철책선에서 근무했던 군인들이 귀순한 경우는 있어도 그렇죠. 이 안내 내륙 쪽에서 이렇게 온 경우는 좀 드뭅니다. 자, 만약에 김정아 씨가 이 상황이라면 여기서 근무한다면 귀순을 결심했다. 그러면 이게 바다로 오든지 아니면 경계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이쪽 북쪽 지방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내려온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제가 오늘 지금 낮에도 방송할 거 제가 지금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왜 굳이 이 군인이 이 아랫길을 선택했는가 제가 그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자, 이 군인이 있던 지역이 함흥입니다. 네. 함흥쯤이면 벌써 청진, 한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그리고 평성까지도 신의주 이 모든 이 우회 상반기의 이 평양 이 이상의 이북의 지역들은 이미 한류 열풍이 물젖었습니다. 아, 이쪽이요? 그렇죠. 예. 한류 열풍이 물젖었으면 이 군인은 특히 함흥이나 청진이라면 북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함흥, 청진 애들은 너무 발그라져서 틀렸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발그라졌다? 네, 너무 예. 발그라 너무 깼다고 말하고 너무 세상 물정에 밝다 이런 뜻인가요? 밝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이런 주입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청진의 물품이 함흥에 들어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네. 함흥도 청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근데 청진이 어떤 때입니까? 김정은이가 한경북도 간부들은 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한경북도 사람들이 많이 저쪽에 물젖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항심이 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흥에서 그런 한류 열풍을 만약 봤다면 한류 열풍 볼 때 우리 뭘 봅니까? 우리 채널에 계속 나가는 이만갑. 네. 이만갑 북한에서도 인기 있거든요. 탈북자들이 저기 가서 저렇게 방송하고 있어?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딱 봤을 때, 내가 만약 저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면 이 루트로 돌아가는 걸 본인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 그 간내를 지나서 중국 국경을 넘어서 정글 넘어서 메콩강을 넘어서 어떻게 넘어가셨는지 미얀마, 라오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어디서 근무하시다가? 지금 제 거는 안 보이거든요. 예. 여자 우쪽에 무산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라오스, 태국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 과정에 죽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중국 당국에서도 계속 잡아서 북송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경이 지금 거진 차단됐기 때문에 이 군인이 배를 올라면 또 배를 구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육로 루트는 자기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도 본인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숨으면 갈 수 있겠다. 그런 타산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이쪽 지역에 밝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렇죠. 근데 이 분이 보니까 이 탈북 귀순하신 분이 하룻밤을 우리 쪽에 넘어와서 묵었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럼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한테 언젠가 한번 군 자료에 홍보가 나온 게 있어요. 북한에 있을 때. 네. 북한에 있을 때 강연 제강에 나온 게 있는데 어떤 제강이 나온가요? 실제 대남 임무를 받고 나갔다가 들어오던 사람이 DMZ 그 구간에서 너무 오다가 너무 배고파서 거기서 감자 이 부대 전초병 중대 최전방에 있는 중대 군인들이 심은 그 감자를 생걸 막 캐먹고 양손에 감자 진채를 이렇게 들어오다가 손에 쥔 감자를 이 군인들은 또 수류탄으로 착각하고 그 자리에서 그래요? 쏴 죽여온 거예요. 예. 자기 병사를.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우리는 강연제강으로 이렇게 또 나오고 이렇게 군인들이랑 그런 소식통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 군인 같은 경우에는 밤에 여기에서 넘어갈 때는 사람이 형태를 구분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무작정에 사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전방이기 때문에. 기다렸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둔하고 기다려서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 나를 산채로 데려가게 할 방법은 날이 밝은 다음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 방법을 했을 때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격을 당할 수 이유를 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 북한에서 이런 좀 수기 교육도 우리가 조금 그런 거는 철저히 좀 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아마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 건데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거기에서 하룻밤 잠궈 가지고 굳이 우리가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나라도 상대방이 나를 무작정 죽일까봐 그게 두려운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자기는 적어도 북한을 이미 떠났고 한국에는 이미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총을 쏘면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건 그러게요. 갈 데가 없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상습 구타가 힘들어서 네네. 결국엔 귀순을 결심했다 이렇게 지금 네. 밝히고 있는데 어제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타가 진짜 견디기 힘들 정도의 구타.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구타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상습 구타가 어느 정도냐면 예.
만약 이 1군단, 5군단 그 산속에 있는 그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구타를 때리는 게 그냥 보통 때리는 게 이만한 각자 가지고 때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리고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엎드려 뻗쳐하고 이렇게 그 엉덩이를 때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훨씬 넘어서요. 그 정도 각자가 아니고요. 예. 우리 총탁 있죠. 총탁 우리 뭘로 만듭니까? 좀 단단한 나무로 만들잖아요. 네네. 그 총탁이 일반 나무하고 만든 거하고 달라요. 아, 그래. 강도가 다르다? 달라요. 예. 달라요. 그 청탁에 저도 한번 뒤통수 한번 맞아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한번 그냥 뭐 별치 않은 일로 그러니까 구령을 따르지 않고 뭔가는 명령에 불복종한다니까 기분을 조금 부린다고 해서 아래 병사라고 해서 그래서 청탁이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라 그게 순간 맞아서 순간 기절을 했댔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일상적으로.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때리면 거진 좀 심하게 때려요. 좀 예. 심하게 때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군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보기에는 기본 구타가 정말 목적이었을까. 이유였을까? 그러니까 구타라면 예. 이거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구타보다도 어느 자기가 증오하는 이런 상관이 나한테 너무나도 싫어하고 그 사람이 한 번 때리는 거 정말 너무 싫고 그런 역습 앞으로도 계속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온 건데 정말 여기에서 기본 구타로 해서 얘가 이걸 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이것이 정말 어떤 엄청난 일인지 본인이 아예 지각 못할 정도의 19살 나이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역 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계속 구타를 당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쪽이나 이쪽에 도망가서 그냥 살 수도 있는데 굳이 넘어왔다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류 문화가 많이 들어왔고 나만 가면은 잘 살 수 있다는 어떤 믿음 이런 네. 것들이 무려 200km를 걷게 만든 힘이 됐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이 군인이 한류 때문에 물론 중국으로 이렇게 탈북을 한다 해도 지금 작년부터 우리 계속 군인들이 중국 국경 연선에 계속 넘어왔다가 잡혀가고 하는 게 이 지금 내부 강연자료로 다 들어갔습니다. 북한군 내부에. 예. 그렇으면 이 군인도 분명히 그 강연자를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국경 쪽은 이젠 틀렸구나. 남들이 다 간 길은 이젠 틀렸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방향을 완전히 틀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남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김정아 씨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왜 이 길을 선택했구나 하는 것들이 좀 드러납니다. 그리고 왜 하루를 묵었다가 아침에 귀순을 결정했는지도 지금 김정아 씨 설명을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되네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의문점이 많이 풀렸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